이어서 오늘의 작전은 아마 어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왜 상한가 안 갔잖아 하시겠지만은 어제 애프터 마켓까지 보신 분들은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셨을 겁니다. 거의 한 7시 반 40분까지 어제 오후 한 25%, 26%, 7%, 8% 하다가 마지막 딱 종가에서 애프터 마켓 종가에서 상한가를 이제 찍어 버리더라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의 깜짝 상한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 뭐길래 그 뚱뚱한 종목이 대형주가 재료도 없는데 상한가를 갔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만원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고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강보합, 약보합이기는 하지만 일단 본장 시작돼서 SK이노의 또 흐름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도 막 연락이 많이 갔겠죠.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크게 3개, 배터리 쪽이 있고요. 정유 쪽이 있고 SKENS랑 합병해가지고 이제 가스 쪽이 있는데 뭐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첫손에 꼽는 건 역시 배터리죠. 배터리가 이제 나쁠 만큼 나빠져서 2분기가 완전히 꽝 최악이고 3분기부터는 좋을만 남았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SK온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이제 자회사 SK온이 있는데 이 아픈 손가락 SK온이 일단은 다 된 거, 그러니까 악재는 다 반영한 것 같다. 이게 거의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가동이 되면 그쪽의 라인들, 전기차 라인들에서 아마 SK온에서 새로운 수지초가 나오면서 지금 당장의 3분기 이후 올 연말로 갈수록 불미 출하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이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것이다. 유럽 쪽은요, 미국은 지금 북미는 트럼프가 미국을 막고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유럽 라인으로 가면 전기차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쪽 라인에다가 SK온이 되고 있는데 이 ID 시리즈가 여전히 뭐 캐짐하지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결합이 된다면 아마 SK온이 이제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여서 증권사들은 뭐 3분기에 대부분에다 흑자 전환 그리고 3천억 이상을 방향성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앞서서 계속해서 보트월 라마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또 연료전지 이 배터리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물론 이제 초안에서는 최악이죠. 다 폐기하고 뭐 혜택 다 제끼기는 하지만 이제 끝장 토론, 이 표결 마라톤을 통해서 아직 최종 안은 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게 배터리 부분인데 지금 배터리 하나만으로는 어제 상한가를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하나를 더 붙이면 SK이노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섹터, 이 정유 아니겠습니까? 정유도 정제 마진이 이제 좋아질만 남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5월 3, 4일, 5월 5일 가보면 국제유가가 그때 대폭락을 합니다. 60달러 깨지고 59달러 깨지고 WTI 기준으로 배럴당 57달러가 와가지고 그때 뭐 SOL 같은 정유주들 급락하고 완전히 뭐 최악의 정제 마진, 역정제 마진, 그러니까 평가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평가손도 급증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해결을 해버립니다. 중동 사태 터지면서 유가가 70달러 막 완전히 대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손을 쌓다가 또 일부를 또 환입을 해버린 이게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정제 마진이 그 순간에 뭐 10달러대로 튀어오르면서 이게 25년 내 최대치 급등. 아마 거의 25년 내 최대 유가 폭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반영이 된 거고요. 물론 이 사태 이후에 다시 유가는 떨어졌지만 WTI만 놓고 봐도 다시 60달러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번 당했잖아요. 쇼크오버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65달러대 선을 일종의 지지선을 삼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이 정유 섹터들 정제 마진은 더 나빠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유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의 힘이고요. 세 번째가 가스인데 무슨 SK이노가 가스를 해야 할 텐데요. 작년 연초까지 작년에 진짜 떠들썩했었죠. SK이노와 SKENS 합병. 그래서 SKENS는 뭐 이거 수조 버는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왜 합병 비율을 여기를 더 주냐 해서 막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 SKENS 쪽인데 트럼프 시대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원전은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스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가스도 밀어붙이고 그래서 가스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면 이 SK E&A 쪽 라인, 가스 라인도 SK 이노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배터리 라인, 또 정유 라인, 가스 라인까지도 함께 있는 주가를 보면 처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갑자기 삼각형 기업으로 좀 거듭이 난 겁니다. 특히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상한가를 쭉 달고 올라가면서 좀 꽤나 독특한 흐름이 뭐냐면 배터리 쪽 라인으로 간다라고 했더니 SK 이노의 뭐 3대장 친구들 LG 엔솔 3%대, 삼성 SDI도 2%대 같이 배터리를 끌고 갔고요. 정유가 간다 하니까 장 초반에는 S-오일이 안 갔거든요. 근데 SK이노가 막 쭉쭉쭉 가니까 S-오일도 거의 한 4% 가까이 급등, 또 HD현대도 오일뱅크 아닙니까? 거의 3%대 동반으로 끌고 가게요. 마지막에 가스가 가니까 한국가스공사는 6%대, 뭐 SK가스는 5%대. 이건 이제 한미 관세 협상도 있긴 하지만 가스도 같이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상한가 찍은 거를 단순히 뭐 한 기업의 뭐 느닷없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 과거에 현대건설이 이번에도 그랬고 튀어오르기 전에 추세를 만들기 전에 마치 무슨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하나의 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들었던 배터리 라인들, 또 2차 전지, 정유, 뭐 가스는 이미 좋았긴 하지만 가스 쪽에서의 본격적인 하반기 랠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SK 이노베이션의 상한가의 그 이면들 과연 뭔가 숨은 의미를 함께 찾아봤습니다.